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주식에서 추세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추세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추세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정하게 어떻게 흘러가는 모양, 일정하게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고 그걸 보고 우리가 추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식에는 크게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우리가 큰 틀에서 놓고 보자면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들, 경기 같은 것도 경기가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주식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이 하락 추세인지 혹은 상승 추세인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라는 거는 어떠한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는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를 딱 봤을 때 우리가 뭐가 어디서 어떻게 추세지? 이런 걸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좀 헷갈리시죠? 어떻게 추세인가? 뭐가 추세인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중요한 추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차트를 같이 보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추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제 유튜브에서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우셨죠? 자, 고점이 뭐예요, 여러분? 고점이 이전 고점들을 말하죠. 가장 높이 있던 주가의 차트에서 그 주가의 모양, 거기를 보고 우리가 고점이라고 하고, 저점은 뭐라고 해요? 이전에 있었던 가장 아래 부분에 있는 캔들, 그 캔들을 보고 우리가 저점이라고 하죠. 최근 일주일간의 고점이 어디인가, 최근 일주일간의 저점이 어디인가, 혹은 최근 한 달간의 저점은 어디이고 최근 한 달간의 고점은 어디인가, 이런 걸 보고 추세를 알아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고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과 저점이 연결되면서 지속적으로 캔들들이 이렇게 모양을 그려가는,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걸 보고 우리가 추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제가 펼쳐드린 차트 같은 경우는 SFA 반도체라는 차트입니다. 반도체 관련 업종이죠, 그죠? 근데 이제 차트를 딱 길게 보면은 우리가 추세를 볼 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추세를 볼 때는 차트를 최대한 길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 추세를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런 이평선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골든 크로스인지 데드 크로스인지, 그러면서 이 횡보 구간 있죠, 여러분. 횡보 구간, 이 횡보 구간에서 우리가 이때부터 우리가 추세를 한번 추적해 가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이렇게 딱 펼쳐봤을 때 하락 추세가 딱 눈에 들어오시죠. 하락 추세가 계속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있구나, 이게 지금 하락 추세구나. 그러면은 이게 왜 어떻게 하락 추세가 되는지 제가 정말로 이제 쉽게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이렇게 차트를 길게 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차트상에서 최고점은 3,150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눌림이 발생되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이 두 번째 고점이고, 그 다음에 또 눌림이 발생되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또 올라왔을 때 고점, 그리고 또 이렇게 눌리고 나서 또 쭉 눌리죠. 여기까지 눌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또 반등이 나와주죠. 여기까지가 지금 4개의 지금 고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점들을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걸 보고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고점들을 쭉 연결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추세가 내려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세가 꺾일 때가 언제냐, 이런 추세가 꺾일 때가 바로 이 추세선을, 고점과 고점들을 연결한 이 선을 이제 추세선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자, 이 추세선이 쭉 내려갔는데 이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자리가 나올 때 이게 추세 전환이 될 것이다,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쉽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확대해서 보자면은 이 추세선을 돌파할 때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 추세선, 한마디로 쉽게 말해가지고 고점이 점점 낮아진다, 이거는 어떤 추세일까요, 여러분? 하락 추세죠? 그러면 상승 추세에서는 고점을 봐야 될까요, 저점을 봐야 될까요?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을 봐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이 차트를 다시 길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부터 봤잖아요. 이렇게 선을 그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차트가 쭉 이렇게 추세선이 이렇게 있고, 이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이때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서 이평선들이 정확하게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돌파를 해주고 정배열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눌림이 지금 1차 눌림이 발생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2차 눌림, 3차 눌림, 그리고 4차 눌림, 이게 저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5차 눌림, 이런 식으로 계속 눌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눌림의 저점이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눌림, 그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눌림,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차트를 조금 더 키워서 보면은 저점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죠? 차트를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여기서부터 추세가 꺾여가지고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상승 추세로 만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은 이 상승 추세가 끝이 난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 추세선이 끝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추세가 흔들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깊숙이 눌리는 경우, 그러면 이때부터는 추세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저점이 점점점 높아진다, 고점이 점점점 낮아진다. 그럼 이거를 보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다, 저점이 점점점점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상승 추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추세선을 쫙 그었을 때 그 추세에서 이탈하는 저점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아, 이게 추세가 지금 살짝 흔들리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추세에 대해서 지금 방금 배웠으니까 이 추세를 배운 걸 그대로 다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주 반도체 한번 볼까? 제주 반도체 이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큰 틀에서는 추세를 보는 법을 알았어, 그죠? 그러면 이제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는 단기 추세를 우리가 따라가는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볼 때는 항상 이평선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나서 급등이 여기 한번 나와주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저점을 만들 때쯤이면 저점이 이만큼 높아져 있죠. 그리고 그냥 눈에 딱 띄는 저점들만 볼게요. 눈에 띄는 저점들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세를 딱 이었을 때 이쁘게 추세선이 그려지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추세를 딱 그렸을 때 이 저점과 저점들을 연결한 선을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큰 틀에서 이 저점에서 여기 부분 보세요. 여기 부분 이평선들이 이제 조금 배열들이 이상해지면서 이탈을 하고 추세선까지도 이탈을 하죠. 그러니까 추세를 벗어나게 되는 강한 눌림이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 지금 여기 고점이 지금 끝이구나, 혹은 아, 여기가 최고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죠? 추세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투자보다는 관망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차트가 나오기 전에 여기로 돌아가 볼 거예요. 여기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저점을 찍고 두 번째 저점이 나왔을 때 이때부터는 투자를 우리가 좀 하려고 좀 관망을 유지를 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저점이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눈에 띄는 저점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 지금 얘가 일단은 큰 이탈 없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 저점부터는 추세를 따라가면서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이 추세에 따른 눌림목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눌림목 공략이죠. 눌림목 공략에서도 되게 다양한 눌림목 공략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현명한 혹은 가장 승률이 좋은 눌림목은 추세 눌림목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눌림목 공략을 통해서 우리가 추세 상승주에 베팅을 하거나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흔들렸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전 고점이 아, 여기가 지금 최고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부터는 하락 추세로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계속 이어갈게요. 자, 그렇게 이제 보면은 차트를 좀 더 앞으로 당기니까 어때요? 저점이 또 낮아졌죠. 이렇게 저점이 또 낮아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점이 또 낮아지고 이때부터는 고점을 봐야겠죠.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고점을 쭉 이어볼까? 그럼 이렇게 추세선이 딱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죠?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 추세선이 이탈이 되는지 혹은 이탈이 되지 않는지를 눈여겨봐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하락 추세선에서는 한마디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하락 추세선은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고점이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겠죠, 그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놓은 이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고점이 또 다른 고점, 한마디로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을 때부터 추세를 변화시켜 갈 확률이 되게 높구나 라고 좀 생각하면 좋겠죠. 이해되시죠?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 이탈을 눈여겨봐야 되고,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 돌파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부터 추세가 이제 변하기 위한 또 이제 횡보 구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고점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때 눌림목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차트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방금 제가 그랬죠. 두 번째 고점을 갱신할 때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고. 제가 왜 두 번째 고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을까요?